안녕, 제이야. 자, 오늘은 우리가 치환 적분 파트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이제 적분의 끝을 달리고 있죠. 적분의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도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자, 뭐냐면, 치환 적분, 부분 적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적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은 치환 적분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 적분으로 넘어가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정적분으로 가는데, 우리가 치환적분 같은 경우 좀 배울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풀어볼 문제가 많아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분리해서 배울 거고요. 부분적분은 실제로 이제 실전형으로 이제 정적분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분은 배우면서 정적분까지 같이 치고 들어갈 거야. 치환적분도 물론 같이 칠 수는 있지만 그럼 분량이 너무 많아서 네가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치환적분은 오늘 부정적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환이라는 얘기가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치환이 뭐야? 자, 치환이라는 건, 자, 어떠한 식이나 수를 자, 다른 문자로 변환하여, 자, 변환하여 적용하는 것. 아이고, 자, 적용하는 것. 이 정도라고, 자, 생각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적분에 대해서 우리 이런 공식이 있어요. 라고 배웠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공식이 있어요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석에서 자, 발췌를 해서 보여줄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이제 치환적분 할 차례라서, 자, 여기가 딱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되게 성의 없게 카피를 할 건 게, 자, 나는 자, 이 공식으로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라서 그래. 자, 우리 치환적분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문제에서 주기는 하거든? 근데, 제가 너한테 이렇게 알려주질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공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자, 이 공식 백날 봐봤자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한테 어떠한 식이 있는데, 자, 그 식이 합성함수야. 얘를 읽는 방법을 주는 거야. 얘가 자 순수하게 뭐다 x가 아니면 얘가 합성함수다라고 표현을 했지. 어떠만큼이 요따만큼이 자 요만큼이 합성함수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제 파란색으로 다 색깔을 바꿀 거고요. 자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 선생님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속미분이 써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얘를 가지고 이제 치환적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볼 건데 얘를 백날 공식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치환적분이 나왔을 때 자, 봅시다. 자, 적절한 예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혹시나 자, 봐야지. 자, 보시면 얘가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인테그럴이 있고요. 여기 합성함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합성함수 그러면 선생님 아무거나 다 할게. 3x 제곱 더하기 1의 4제곱이라는 식을 줄게요. 자, 선생님 얘는 왜 합성함수인가요? 블라블라의 4제곱인데 이 블라블라가 순수하게 혼자 x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되냐면 얘 속미분이 뭐가 되냐면 6x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돼. 그죠? 자, 3x의 제곱에 미분값이 6x니까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dx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치환적분의 포인트가 되는데 그 치환은 어느 부분을 치환을 하냐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얘 여기다가 자, 쟤를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너무 중요하다란 표시로 읽혀져서 선생님이 여기를 속미분 파트를 위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치환하냐면 3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부분, 자 지금 저기 합성함수로 표현된 부분을 치환을 할게요. 주로 우리가 문제에서 t로 치환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t로 치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이 양변을 음함수에 미분을 할 거야. 좌변은 x에 관해서 우변은 t에 관해서. 물론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자 그냥 음함수의 미분을 자 속성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6x 뭐라고 할 거냐면 dx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선생님 왜요? x라는 식으로 미분했어. 이렇게 쓸 때 dx다 x라는 식을 미분했어.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t는 1이야. 그래서 그냥 dt라고 생각을 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쓸데없는 말이지만 이제는 이게 속성법을 할 때는 전혀 쓸모없는 말이지만 제이 네가 헷갈릴까 봐
자, 여기다가 살짝 써주고 갈게. 양변을 x에 관하여, 어머, 한글이 왜 이래? 한글 너무 못생겼다. 자, 관하여 미분했다. 이렇게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x dx분의 dx 이렇게 깐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쟤는 1이구나. 그런 다음에 dx분의 dt 이렇게 깔고 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 선생님 얘를 6x dx분은 dt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맨날 이걸 어떻게 거치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말지어다. 왜? 그냥 우리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라는 뜻으로 얘는 이제 앞으로 쓰지 않습니다. 양변을 각자의 문자에 관해서 미분한 것처럼 표현해서 자, 어떻게 해주냐? 각자의 문자에 관해서 미분한 것처럼 표현해서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발췌에다 쓸 건 6x dx라는 아이야. 6x dx 선생님이 뭔데요? 얘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6x dx가 이렇게 쏙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치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선생님이 3x제곱 더하기 2를 t라고 치환한다 그랬으니까 t의 4제곱 한 다음에 6x dx가 뭐로? dt로 치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 너는 그냥 다항함수의 적분이구나. 5분의 1 t의 5승이라고 쓰고 플러스 c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자, 항상 뭘 해주셔야 된다? 환원을 해주셔야 된다. 3x제곱 더하기 1에 5승에 플러스 c다. 이렇게 써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자, 막 이게 뭐냐면 치환적분에 관한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공식을 어떻게 문자로 보냐고. 아니, 문자로 하나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막바로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식은 공식대로 기억을 하세요. 저거를 읽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성함수가 있으면 그 옆에 속미분이 쓰여져 있어라. 그러면 뭐다? 합성함수에 들어가 있는 요 괄호 안의 식을 뭐라고? t라고 치환해서 푸는 것이 이게 바로 치환적분의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인테그럴. 자, 뭐 할까? 자, 잠깐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의 5제곱, 전개를 할 꿈을 버리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자, 5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x 플러스 1에 d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보통은 이렇게 전개의 꿈을 확 버리게끔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 여기 뭔가의 지수, 그러니까 뭔가의 5승인데 그 밑이 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과연 속미분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조금, 자, 감각이 늘어나면 저게 속미분이라는 거 알게 되는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해 놓고 양변을 각자의 문자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2x 플러스 x에 자 뭐다? 잠깐만 2x 플러스 x 미분을 잘못했지? 2x 플러스 2에 자 dx는 dt구나 이렇게 미분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빨간색. 자, 2하고 2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므로 선생님이 2의 x 플러스 1의 dx는 dt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처리가 됐어요. 자, 볼게요. 인테그럴. 자, 저 부분은 선생님 t로 치환한다 했으니까 t의 5승이라고 쓰고 여기 파란색 요 파트를 보면 x 플러스 1의 dx x 플러스 1의 dx면 선생님 2는요 숫자잖아. 쉽게 넘겨. 그럼 2분의 1 dt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2분의 1은 개수니까 바깥으로 튕겨 내버리시고요. 인테그럴 t의 5승 dt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 자, t의 6승 플러스 c 이렇게 가주시고 자, 이제 환원해 주는 게 남았으니까 자, 환원을 해주는데 12분의 오늘 글씨가 왜 이러지? 12분의 1을 쓰시고 환원하는 파트 뭐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의 6승 플러스 c. 뭐 전개하면 뭐 c랑 엉길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학의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치환 적분을 할 때 읽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파트를 잠깐만 짜자자자잔 이렇게 해서 공식 부분을 얘를 잘 맞춰야겠네. 내가 색칠을 해놔서 이렇게 해서 자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이걸 첫 번째 내용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제목을 유치하게 적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기억이 잘 날 테니까.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적어 드릴 거냐면요. 자, 우리 자, 합성 함수에서 자, 뭐라고 할 거냐면 f, g, t 곱하기 여기다가 속미분.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까? FGT도 너무 있어 보인다. F 속. 오케이? 자, 그리고 F에 속이 쏙 들어가 있고 속미분이 곱해져 있는 형태면 자, 어떻게 해라? 속을 T로 치환하자. 라고 우리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뭐라고? 속을 T로 치환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십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자, 제목은 자,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좀 깨끗하게 지워줄까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합성함수 파트는 너무 형광펜 길게 그은 것 같은데 짠, 짜잔, 짜잔. 자, 우리 보시면 합성함수 파트는 G 그리고 그냥 속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표시를 해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별 다 날라갔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이제는 합성함수인데 선생님 얘를 뭐 어떻게 쓰여질지를 모르겠고요. 자, 속미분도 옆에 안 곱해져 있고요. 이런 형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일단은 자, 공식을 먼저 편집을 해다가 사실 공식이 별로 필요 없거든. 그런데 뭔가 선생님 책에 있는 것처럼 배우는 게 좋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자 일단 여기다 한번 이렇게 낙서를 해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석의 흐름대로 문제를 볼 거라서 자, 요거를 그대로다가 쓸게요. 얘가 이제 두 번째 공식인 거야.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공식이 이렇게 외우다가는 토 나와. 와, 이걸 어떻게 적분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생각이냐면 소문자를 적분하면 대문자가 된다라는 거 갖고 있고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가 된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쏙이 있어. 와,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란 말이야. 자, 합성함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적분은 해. 그대로 그냥 적분은 하세요. 하지만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속적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선생님 되게 이상한 말 했지? 뭐라고? 속적분. 속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이 이런 말 없어. 미분한 값의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약속입니다. 어디 가서 속적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약속이라서. 자, 왜 그러냐면 쉽게 기억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짠짠짠짠. 여기를 겉부분을 적분했다 그래서 겉부분에 너무 못생긴 글씨가 오늘 왜 이러지? 자, 이 부분을 겉적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자, 이 내부에 있는 걸 미분을 해서 역수를 취한 거를 뭐라고? 속적분. 그래서 겉적분하고 속적분해라. 이거 공식으로 기억하면 진짜 토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겉적분, 속적분, 겉적분, 속적분, 겉적분, 속적분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문자로 증명을 하면 토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도 문자로 증명하기 좋기는 하겠죠. 문자로 증명을 합시다. 자, 그러면 문자로 증명하고 막바로 숫자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갈게. 인테그럴 자, f ax 플러스 b에 dx를 어떻게 적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패턴으로는 뭐냐면 이 옆에 속미분한 게 곱해져 있어야 되거든. 와, 근데 얘는 속미분한 게 안 곱해져 있어. 토 나오지. 자, 그래도 할 수 없어. 우리에겐 치환하는 기법밖에 없습니다. 자, 합성이 되어 있다면 최선은 치환입니다. 자, 양변의 각자에 관해서 자, 미분을 하면 ADX dt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인테그럴 f a a가 아니라 자, 인테그럴 t 왜냐면 치환한 거니까 그런 다음에 dx 대신에 뭘 할 거냐면 a분의 1 dt를 해줘야 돼. 왜냐면 자, ft라고 바꿨잖아. 자, 얘를 t라고 바꿨기 때문에
dx는 dt로 바꿔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dx를 생각했을 때 a분의 1 dt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분의 1은 개수니까 바깥으로 빼면 되고요. f는 적분하면 대문자 f가 되고요.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제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 너는 왜 썼어? 자, 항상 뭐다? 환원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환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연산해서 역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구나. 왜냐면 속미분이 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역수가 자, 속적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제로 문자로 한번, 숫자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 아무거나 할게요. 3x 플러스 2의 7승. 전개의 꿈을 접어버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제이야, 속적분. 3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3. 그래서 역수를 취해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제이 너는 뭐라 하면 되냐면 3x 플러스 2의 적분 8승. 그죠? 그런데 잠깐만 겉적분이니까 얘를 뭘 해줘야 된다? 8분의 1. 왜냐면 지수를 쓰고 지수의 역수를 쓰는 게 미분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선생님 여기 파란색으로 써야지. 여기가 뭘 한 거다? 속적분. 여기가 뭘 한 거다? 겉적분을 한 거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적분을 했으니까 플러스 C를 붙이는데 예쁘게 정리하면 24분의 1 곱하기 3x 플러스 2의 8승 플러스 C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과연 제가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얘를 치환적분을 통해서 공식 안 쓰고 치환적분의 자, 규칙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3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자, 3의 dx는 dt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dx는 3분의 1 dt예요. 라는 거는 필요 없지만 일단 해봐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t의 7승 dt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미쳤구나. 자, t의 7승까지는 됐고요. dx 대신에 쓰여져야 되는 게 뭐다? 3분의 1 dt군요.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인테그럴은 지우고 이제 적분 바로 가면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t의 8승 플러스 c다 이렇게 적분이 되고 24분의 1 t를 환원해주면 3x 플러스 2의 8승 플러스 c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낸 숫자기 때문에 숫자 되게 간단하게 뽑아냈지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논리대로 가면 겁나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빨리 치고 가는 방법으로 속적분, 겉적분, 그런다 플러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인이가 뭐다? 지금 두 가지를 알아놨어. 뭐냐면 자, 이렇게 펼쳐져 있어. 펼쳐져 있는데 자, 뭐다? 지수가 겁나 커. 그런데 심지어 막 그 옆에 뭐가 곱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항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치환하는 기법이고, 선생님, 뭔가 옆에 곱해져 있진 않은데 지수가 엄청 커서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 속적분, 겉적분을 사용하여라. 라는 거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곱에서 나타나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지금까지는 곱에서 나타나는 형태. 자, 뭐라고? 곱에서 나타나는 형태.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많이 떼어놓은 이유는 자, 여기다가 이걸 쓰려고요. 자, 우리 여기다가 곱 연산에서 나타나는 치환 적분의 모형이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곱 연산에서 나타나는 치환 적분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곱을 했으면 선생님이 뭘 할 거냐? 우리 더하기 빼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 인테그럴이라는 게 썸함수의 약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배를 하는 거라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곱 말고 나누기 형태의 연산에서 자, 이 제목 그대로 따와야지. 나누기 연산에서 나타나는 치환적분의 모형. 나누기 연산에서 나타나는 치환적분의 모형. 이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자, 곱하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속미분 값이 옆에 곱해져 있거나
그것마저 곱해져 있지 않은 합성함수는 뭐다? 겉적분, 속적분을 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줬었고, 자, 그러면 나누기 연산에서 나타나는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볼 건데, 자, 일단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배웠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우리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배웠다 정도를 쓰기 위해서 공식을 떼다가 써드릴 건데요. 자, 물론, 자, 이런, 아, 이런 현상이 발견되면 막바로 이렇게 가는 공식은 쓰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공식의 모형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해라? 자, 얘는, 분수 형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겠냐면 이건 언제 쓰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인테그럴을 했을 때 분모에 fx가 있고 그것의 분자에 얘의 미분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자, 우리가 무언가 분의 1이야 라고 썼었던 게 뭐냐면, 자, ln 절대값 fx야. 자, 왜냐면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이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다? ln 절대값 x다. 왜냐면 우리가 저 안에 속미분이라는 값 때문에 뭐다? 우리가 항상 저 x가 자, 진수 조건만 만족한다면 항상 답으로는 x분의 1이라는 미분값을 뽑아낸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C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쪽 연산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ln fx의 절대값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미분하면, 자, fx분의 뭐가 되냐면 f'x가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c는 상수니까 날아갈 거야 라고 해서, 자, 그 역연산으로 얘를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의 1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테그럴 뭘 할까? 자,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쓰여져 있고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자, 3x 제곱 더하기 2라는 숫자가 써 있고 아니 식이 써 있고 dx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야. 자, 그러면 제야 나 형광펜 치고 싶었는데 자, 이 부분을 미분하면 이 부분이 된다 라고까지가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각자의 문자에 관해서 미분하면 3x 플러스 2dx는 dt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를 이제 치환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면 인테그럴 t분의 뭐가 되냐면 선생님 여기를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게 얘네. 그죠? 그래서 t분의 1에 dt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 얘 적분하는 거 공식이네요. ln 절대값 t 플러스 c군요. 라고 해준 다음에 우린 중요한 게 항상 환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x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라고 절대값 해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c 이렇게 달아주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다? 우리 자, 분모에는 원래 함수, 분자에는 미분 함수가 있을 때 ln 절대값 fx 플러스 2 이렇게 등장을 한다. 얘는 자, 중요한 공식이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물론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러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원상태로 나오지는 않지만 얘를 응용할 줄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치환적분의 모형 세 가지는 다 배웠거든요. 그러면 다 여기에서 응용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식이 분모가 이렇게 예쁘게 다 펼쳐져 있지 않고 곱해져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걔를 다 곱해서 전개해서 푸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식 분의 3, B라는 식 분의 4, C라는 식 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를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곳의 연산에서는 자, 연산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 추가, 자, 여기다 뭐라고 제목을 달아줄까? 자, 부분 분수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두 번째. 자, 부분 분수의 연산에 대해서 자,
공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단순히 이제 치환적분을 잘 해내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인데, 자, 이 부분분수라고 하면 선생님 제가 부분분수 이건 뭐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할 거라서 얘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얘는 사실 중학교 때 하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지 굉장히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얘가 부분분수의 첫 번째 형태인데 얘를 못하진 않아. 얘를 기억을 못할 뿐이지 얘를 몰라서 못하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이제는 모를 수 있는 유리식 그 부분분수의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분수의 연산에 대해서 첫 번째 거는 그냥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선생님이 이제 넘버링을 해드릴 건데 1, 2, 3, 4, 5번에 등장한 이 식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다 증명할 생각은 없고요. 얘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유도해낸 건지는 한두 가지 정도만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을 보면 우리 뭐 인수분해도 잘 돼 있고요. 뭐 분자가 있는데 얘를 굳이 왜 이렇게 찢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제이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 A, B, 여기 지금 A, B가 있고 뭐 C하고 D도 있고 이러지만 A, B, C, D는 치환적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적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나한테 인테그럴,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분의 여기 1차식 이하 이렇게 주어져 있는 dx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선생님 얘를 전개해서 얘의 미분값이 분자에 있는지 확인해서 얘를 ln 절대값 fx 플러스 c 이렇게 가나요? 아니요, 이러면 토해요. 이러면은 진짜 정말 꾀꼬닥하고 토해버릴 수도 있어서요.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인테그럴 지금 부분분수를 표현을 통해서 자 대문자 a 자 dx 플러스 인테그럴 x 플러스 b 부분분수 통해서 dx 이렇게 한 다음에 얘 각자에 대해서 ln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판단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치원적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식의 변형을 하는 거야. 유리식의 변형 자체는 사실은 수상하의 내용이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다? 치환적분에서 잘 사용하기 위함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뭘 알아두는 거냐면 우리 얘 부분분수를 배우는 이유야. 왜냐하면 치환적분을 할 때, 자, 얘를 어떻게 치환할지 적절한 방법을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수학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요거 첫 번째 식만 간단하게 증명을 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증명이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증명이라는 말, P에 불 써놓고 한글도 프루프를 한다고 해놓고선 증명을 또 썼어요. 미안해요. 뭐 전설의 레전드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b분의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미안해. 쓰다가 말았어. 자,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 그 다음에 분의 여기 분자의 1차식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거냐면 px 플러스 q는 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a분의 대문자 a 더하기 x 플러스 b가 대문자로 쓰여져서 b분의 대문자 b와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어떻게 증명은 아니고 사실은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자, 그래서 그냥 1번이라고만 달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열심히 푸냐면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이냐면 A하고 B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분수가 나오면 통분을 한다라는 거야. 우변을 열심히 계산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ax 플러스 bx를 먼저 할 거야. 왜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야. 지금 선생님이.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ab 플러스 a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분모는 당연히 똑같겠지. 통분을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분자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A 플러스 B는 P고요. 자, A, B 플러스 A, B는 Q예요. 라고 해서 여기에서 항등식의 성질을 자, 이용해서 미지수들을 찾아낸다는 얘기야. 아, 물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이 좌변에 있는 건 P, Q, A, B가 다 숫자로 나와 있는 상태야. 네가 모르는 건 단순히 뭐만 모르는 거냐면 A하고 B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구해요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회색으로 표시한 걸 어떻게 구해요라는 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A하고 B라는 대문자 알파벳 빼고는 문제에서 다 주어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파란색의 식이 나한테 적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적분을 잘 해내고자 우리가 뭘 하는 거다? 부분 분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좌변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형태일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거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모가 3차야. 그럼 분자는 반드시 3차보다 차수가 한 개 적어야 돼. 자, 그래서 분모가 2차니까 1차식 이하가 되는 거고 1차식 상수항 다 상관없고요. 분모가 3차식이니까 분자가 2차식 이하여야 되는 거야. 분모가 3차니까 분자가 2차식 이하. 분모가 4차니까 3차식 이하. 분모가 4차니까 3차식 이하. 그래서 자, 반드시 부분 분수를 쓸 때는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커도 되고요. 두 개 더 커도 되고요. 엄청나게 더 커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분자의 차수가 반드시 분모의 차수보단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차식일 때는 그러니까 분모가 3차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다? 세 개로 분리를 하면 돼. 여기 분모에 각각의 A, B, C로 분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특이해지죠. 자, 뭐냐면 2차식이 있고 그죠? 1차식이 있을 땐 2차, 1차야. 오케이? 자, 여기 괄호에 파란색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2차, 1차, 그리고 1차 혼자 있는 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3차, 2차, 1차겠지. 여기 1차라서 표현 안 돼 있고. 자, 그리고 1차인에는 혼자 1차 있게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2차, 2차 곱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2차, 1차, 그리고 B도 2차, 1차. 이렇게 해서 접목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의 경험상 문제를 봤을 때 굳이 얘를 부분 분수로 바꾸는데 지저분하게 등장하면 3번까지 정도 등장을 할 거고요. 4번, 5번처럼 계산으로 괴롭히는 문제를 굳이 길게 등장시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번 잘 숙지해 두시고 4번, 5번은 몰랐을 때 4점짜리가 나오면 당황스러운 포인트니까 자, 반드시 자, 체크는 해두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만 캡처 쫙 해놓고 자,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잠깐만.